저번 시간에는 아궁이와 분음기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아궁이는 입이고 분음기는 식도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그 구들놓기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은 그 고래 속에 구들장을 어떻게 놔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난로를 그 전문으로 한다든지 또 서양 열학을 전공한 사람이 구두를 그린 도면입니다. 이 그림이 보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놓으면 방이 따숩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조적으로는 잘 그렸는데 기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이 구두를 좀 만진다는 사람이라든지 또 홈페이지에 그 구들에 대한 그 이론을 이렇게 그 하는 카페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런 그림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은 평면도가 되겠고 이 그림은 밑에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 그 카페라든지 이런 그림을 선호하는 그런 구들 장인들은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두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궁에서 열이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 아궁에서 온도가 대충 600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자기에 있어서 초벌구이가 700도인데 그 700도가 넘어가야만 그릇에 묻은 껌정이 없어지는 그 온도가 700도로 옵니다. 그러면 구들놓기에 있어서 아주 그 불이 세찰 때 그 600도를 볼 경우에 이 3m 거리인데도 600도가 3m에 갔을 때는 43도의 온도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도 제대로 안 가는데 이 가봤자 찬 공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상이고, 또는 이거는 이렇게 철판 보일러 같으면 용접을 잘해 가지고 이런 로선을 만들 수 있지만은 전통 구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궁의 하열이 굴뚝적으로 힘차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앞에 막는 이런 또 보일러 난방에서는 몰라도 구들 난방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구들 놓기에 있어서 맞지 않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일반적으로 줄고래를 가장 선호하고 많이 놓습니다. 왜 줄고래가 옛날에 많았냐면은 구들장의 규격형이 아니고 부정형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긴 구들장을 놓기 위해서는 줄고래떡이 가장 좋습니다. 놓기가. 그러면 줄고래떡 위에 부정형을 구들장끼리 이 맞춰서 놓는다 하더라도 위에 흙을 바르고 밑에 구들 속에서 보면은 그 부정형의 구들장이 닿는 부분에는 전부 다 틈새가 생기기 때문에 구조는 위에서 볼 때 구조는 줄고래지만은 그 기능성은 전부 다 흩은 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수입산 현무암 돌이 규격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제대로 놓으면은 줄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고래로 놓는 입장에서는 방이 떠시지 않습니다. 골고루 떠시려면은 그 안에 기법이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줄고래형으로는 그 기법을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줄고래의 고래 높이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적백도를 무진장 냈는데 이것은 구들 하나 만드는데 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래 속에 공간이 많으면은 냉습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아궁에서 오르는 그 불힘으로는 굴뚝까지 밀어붙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랫목만 떠시는 것이지 중간 부분은 떠시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들 놓는 방법은 큰 방일수록 이 고래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벽돌 2장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왜 이 고래의 높이가 낮냐면은 아무리 큰 방이라도 굴뚝의 구경이 300mm가 넘지 않습니다. 일반 중간방까지는 굴뚝의 구경이 200mm, 그러니까 20cm면 족한데 그 20cm에 배연되는 양을 이 벽돌 두 장을 3m가 이렇게 넓혀 보면은 충분히 그 배연의 그 양을 여기서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래의 높이가 낮아야만 고래 속에 냉섭의 양이 적기 때문에 아궁에서 미는 힘으로 굴뚝으로 손상을 짓밀어 가지고 윗목도 따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 고래 높이가 높이 조성하면은 경비도 많이 들지만은 방이 따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살 고래, 줄고래도 있고 부채살 고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구들연구소 현장인데 이 부채살 고래인 것입니다. 온돌학교에서는 이 부채살 고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자고래를 이렇게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온돌학교에서는 고래 종류가 한 6종류로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부채살 고래가 바로 선자고래인 것입니다. 이 부채라는 것은 그 한글이고 선자라는 것은 부채선자 아들자자 부채의 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채나 선자나 마찬가지 한 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은 부채살 고래라 선자 고래라 하지 않고 대각 고래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고래와 선자 고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같은 구두를 말하는 것인데, 부채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이고 선자라는 것은 부채선자 아들자자 부채살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채살 고래입니다. 그리고 그 들경고래라고 또 그 구들 온돌 학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큰 돌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많이 놓는 형식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들었는데, 들경고래라는 것은 제주도의 돌은 주로 화산암인 그 현무암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현무암은 구멍이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는 구멍도 뚫힌 것이 있고, 이런 그 현무암을 가지고 구두를 놓는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돌이라면 대부분 현무암이기 때문에 그 현무암을 가지고 울룩불룩한 구멍을 이용해 가지고 이 구두를 놓고, 또 현무암이 아니더라도 돌을 가지고 이 막돌 구들장 없이 막돌로 구두를 놓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현무암의 그 구멍 뚫힌 돌로 제주도에서 놓는 것을 들경고래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래구들, 전통구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 무언구들연구소에서는 전통이라 쓰지 않고 전래구들이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많이 사용하는 구들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래구들은 이 고래 아궁에서 불이 힘차게 냉섭을 뚫고 윗목으로 빠른 배연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 길이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눕힌, 그러니까 아궁이 구들은 아궁에서 불이 주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늦으면은 냉습에 다 저촉이 돼 가지고 감열 발생이 많기 때문에, 또 압력에 의해서 잘 못 가기 때문에 힘차게 밀어넣는 그런 그 구들 놓기가 돼야 된다. 그와 반면에 그 난로라는 것은 위로 불이 오르기 때문에 그를 늦게 버닝 타임을 오래 하면서 빠른 배연보다는 늦은 배연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평창에 그 식당에서 찍은 것인데, 그 평창에 이 난로 하나를 가지고 그 넓은 식당이 겨울에 아주 그 난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이 나무였는 공간 위에 이런 그 다시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그 얹어 가지고 불이 그 공간에서 그 방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 가지고 설치한 이 난로입니다. 그래서 난로는 불이 위로 오르기 때문에 공기구를 조절하고 댐프를 달아 가지고
배연을 지연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은 전래구들은 불이 옆으로 가기 때문에 빠른 배연이 아니면은 식어서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둥근 고래를 구들 온돌 학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간에 이 개자리형으로 연도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연기가 나가 가지고 이렇게 둥근 고래를 놓는데 방이 따숩다. 그럴 경우에 아궁이가 이쪽에 있고 배인이 여기에 연기가 빠진다면은 결과적으로 아궁에서 배연구까지만 이 주로 열기가 고온이 가기 때문에 이쪽에는 따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궁이가 여기 있는 것 같으면은 연도가 이 큰 방의 가장 먼저 방의 센터 부분에가 가장 먼 쪽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들연구소 둥근 방 그 현장에는 이런 둥근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에 불을 지피면은 그 불이 중간으로 먼저 들어가 가지고 가에는 냉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먼저 들어가 가지고 이 불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주루뚝을 절반을 설치한 뒤에 여기 불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마른 흙을 전부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간 열기가 다시 이쪽으로 배연하고 이쪽으로 배연해 가지고 이래 빠진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아궁이가 여기 있고 연도가 굴뚝과 연도가 이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 뜨거운 열기가 전체에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연구가 하나면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옆에가 따숩지 않기 때문에 주류뚝을 막아주면은 이 옆으로 배연구가 되기 때문에 옆방 측면도 따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연구가 되기 때문에 배연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따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들 방법에 있어서 고래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이런 둥근 고래에 있어서 중간에 이런 배연을 시킨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대동고래라는 게 있는데 대돈과 대동이 다른 것입니다. 옛날부터 있는 이 대돈은 아궁이와 굴뚝이 같은 방향에 아궁이 옆에 굴뚝을 설치하는 그 방법이 대동령도고 대돈령도입니다. 근데 흩은 고래에 이럴 경우에는 아궁이 열기가 윗목으로 가지 않고 바로 나오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에가 따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궁이 옆에 굴뚝을 마는 방법으로 이렇게 뚝을 이렇게 싼 뒤에 이는 배연로로 만들고 이 아궁이 열기가 이렇게 골 따라 이렇게 가가지고 돌아오는 형상인데 이것은 난로나 보일러 난방에 맞는 것이지 구들에서는 이 고래 길이가 길면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들방은 전부 다 아래목만 시커미 타더라도 윗목이 냉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래 길이가 짧을수록 좋은데 이것도 좋지 않는 그런 대동고래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만 열기가 못 가게 막은 줄고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가 따숩지 않습니다. 이 불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바로 이 뚝을 타고 오기 때문에 이 고래도 좋지 않는 그런 고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선형이나 이 해오리 구들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정구들이라고 하고 여러 명칭이 있는데 이것도 아궁이 옆에 굴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래 길이가 이렇게 길면은 고래 속에는 압력이 차고 또 냉기 습기가 있기 때문에 열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배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배류, 강제 수단을 시키지 않으면은 방이 따숩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자연 배연을 시키려면은 엄청나게 고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 흙을 미장을 발랐을 때는 그 두꺼운 층을 데우려면 하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흩은 고래일 경우에 뚝을 하나 사가지고 아궁이 옆에 굴뚝에 오는 이것도 대돈고래인데 이것도 불의 가장 강력한 고열은 바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원만하지 않는 그런 고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은구들연구소에서
아궁이 옆에 굴뚝이 오는 것을 대동년도라 하는데, 큰 대자 한 가지 동자, 아궁이와 굴뚝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르고 대동놀이를 합니다. 주인과 객이 한 자리에 모여가 노는 것을 대동, 또 대동모임이라 하기도 대동. 그래서 강강술래라는 그런 춤도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되는 것이 대동놀이입니다. 그래서 아궁이 옆에 굴뚝이 오는데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고래뚝으로 만들지 않고 깊은 개자리를 연결해 가지고 고운 뱃노와 저온 뱃노로 만들어 가지고 불이 고루 퍼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궁이가 여기 있고 아궁이 옆에 굴뚝이 오지만은 이 굴뚝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골고루 퍼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방법도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아까 전에는 줄고래로 했지만은 흩은 고래의 경우에도 저온 뱃노만 만들어 가지고 굴뚝이 여기 있는 모양과 똑같은 기능성을 가지는 것이 무음구들연구소의 대동연등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원만한 것이 아랫목에 불이 퍼지고 또 윗목으로 갈 때 이 주류뚝에 막혀 가지고 불이 전체를 데운 뒤에 배연로가 두 개 돼 가지고 만난 뒤에 다시 배연을 아궁이 옆에 굴뚝을 오는 이것이 아주 가장 좋은 대동연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